사막에 있는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집에는 사람 대신 모래 언덕이 살고 있죠. 매년 모래가 마을을 야금야금 점령해갑니다. 이곳의 역사는 드라마틱하고 신비로우며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괴담 같아요. 콜만스코프는 나미비아 남부에 있는 버려진 마을입니다. 이곳은 한때 부유하고 번창했던 다이아몬드 광부들의 마을이었죠. 20세기 초 이곳은 소위 독일 남서부 아프리카라고 불리는 가장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세계의 다이아몬드 채굴의 10%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죠. 하지만 60년 전 시민들이 콜만스코프를 떠나면서 마을은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죠. 1882년 독일의 상인 아돌프 루데리츠는 지역 부족장으로부터 나미비아 해안에 작은 땅덩어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식민지를 세우고 이름은 자기 이름을 따서 루데리츠라고 지었죠. 1884년 그는 독일 수상인 오토 본 비스마르크에게 자신의 식민지를 방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안에 멀지 않은 곳에서 잉글랜드인들은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루데리츠는 영국의 침략이 두려웠거든요. 나미비아 해안으로 독일 군선 두어 척이 들어왔고 지금은 나미비아라고 알려진 이 나라는 독일 남서부 아프리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영국인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주민들과 식민지 군들이 도착하고 있었고 제조업체들도 나타났습니다. 루데리츠와 그 나라 깊이 있는 다른 마을들 사이에 철도도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콜만스코프의 진짜 이야기는 1908년에 시작됩니다. 이때 철도 공사 직원인 자크 하리아스 르왈라는 철도에서 멀지 않은 모래 속에서 특이한 돌을 발견합니다. 르왈라의 상사인 동시에 아마추어 광물학자였던 어거스트 스타우치는 부하들에게 흥미로운 발견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래서 르왈라는 그 돌을 스타우치에게 갖고 갔습니다. 스타우치는 광산 기술자인 친구에게 문의했고 그 친구는 그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을 수색했고 다이아몬드를 몇 개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강이 모래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바다로 유실시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만조 때는 그것들이 다시 바닷가로 올라왔었고요. 그 후 바람이 작은 다이아몬드를 사막 주위에 퍼뜨린 거죠. 두 친구 모두 그 지역에서 상업용 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했습니다. 78제곱킬로미터 정도 됐죠. 그러고 나서야 스타우치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알렸습니다. 몇 년 후 운 좋은 친구들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곧 갑자기 아프리카 사막은 생활과 노동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열풍이 시작된 거죠. 루데리츠에서 10km 떨어진 최초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철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광산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후에 이곳은 콜만스코프라고 명명되었는데 아프리카어로 콜만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조니 콜먼이 모래 폭풍에 갇혀 자신의 트럭을 버리고 떠났던 언덕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트럭의 프레임은 모래 속에 박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서 있어요. 콜만스코프는 아주 빠르게 나미비아의 가장 부유한 마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 탄생한 다이아몬드 열풍의 수도는 독일식으로 독일의 경고함으로 건설되었죠. 여기선 아프리카와 비슷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래와 열기를 빼면요. 나비브 사막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물을 포함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부는 돈 쓰는 것에 박하지 않았죠. 콜만스코프의 시민들은 잘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용 가능한 모든 사치품들을 즐겼습니다. 콜만스코프에는 길이 단 2개밖에 없었어요. 한쪽 길에는 모든 집들이 서 있었고 병원, 슈퍼마켓, 우체국, 빵집, 도살장, 클럽이 있는 식당, 바, 도서관, 심지어 콘서트홀 같은 모든 공공시설물들은 다른 쪽 길에 있었습니다. 콜만스코프는 남아프리카 최초로 말이 끄는 전차를 선보인 도시입니다. 1911년 민가를 포함한 모든 도시의 건물들에 전기가 들어왔죠. 그들은 최초로 1000km나 떨어진 케이프타운에서 물을 공급해왔습니다. 이 여정 덕에 물은 말 그대로 값진 것이 되었지만 다이아몬드로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죠. 곧 그들은 루데리츠 근처에서 담수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얼음 제조사도 있었는데 물을 금속 원통에 얼려서 그걸 시내 전차로 집까지 배달해주곤 했었죠. 콜만스코프는 자체 제작한 소다수, 레모네이드, 소세지 상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미와 유칼립투스 나무들도 사막의 도시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콜만스코프의 시민들은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와 연극 회사를 초대할 만큼 부유했습니다. 콘서트 홀은 무대와 건물의 바닥과는 별개로 체육관과 볼링장이 완비되어 있었죠. 콜만스코프의 병원은 최첨단 장치를 자랑했으며 이 마을의 두 의사는 완전 다르지만 흥미로운 방법으로 질병 치료에 접근했습니다. 한 의사는 환자들에게 캐비어와 휴식을 처방했고 다른 한 의사는 양파의 마법의 힘을 믿었죠. 그는 매일 양파를 아침으로 먹었고 환자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권유했습니다. 처음 6년 동안 약 5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는데 그 무게가 약 1톤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14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죠. 다이아몬드 채굴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수요가 더 이상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독일의 제조업과 경제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회사 드 비어스의 대표는 이 상황을 이용했죠. 그는 독일 회사를 인수하고 Consolidated Diamond Mines (CDM을) 설립해 나미비아의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들을 장악했습니다. 1915년 전 영국 시민지였던 남아프리카, 즉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미비아를 점령하고 이 나라에서 독일의 통치를 종식시켰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콜만스코프는 계속 발전해서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1920년대 후반 여전히 344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로 기업의 행정직 관리자들, 기술자,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또한 800명의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채굴 작업으로 2년간 계약되어 있었죠. 노동자들은 따로 살았고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계약 말미에 다이아몬드를 삼켜서 뱃속에 담아 콜만스코프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심지어 엑스레이까지 지켰습니다. 그곳에서 사용된 엑스레이 기계는 남아프리카 최초였죠. 1928년 콜만스코프에서 270km 떨어진 오렌지 강 둑에서 또 다른 풍부한 다이아몬드 매장층이 발견되었고 그곳은 지금도 여전히 개발 중입니다. 동시에 콜만스코프에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의 양은 점점 줄고 있었죠. 1936년 대공황 이후 오렌지 강에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만스코프의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 행정부 역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많은 시민들이 콜만스코프를 떠난 후 그곳에서 사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적은 자금에 실업, 모래폭풍, 신선한 물도 없었죠. 한동안 버려진 마을은 채굴 장비 배달을 위한 창고와 교통터미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6년 콜만스코프 병원은 문을 닫았고 마지막 시민들은 전에는 번창했던 마을을 영원히 떠났죠. 반세기가 넘도록 그곳은 나미브 사막의 모래로 덮여 있었습니다. 건조한 사막의 공기와 동식물의 부재 덕분에 이 건물들은 잘 보존되어 있어요. 1980년에 드 비어스는 이 유령 도시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부유했던 시민이자 때때로 다이아몬드로 식료품 값을 받기도 했던 슈퍼마켓 주인이었던 사람의 집에 콜만스코프 시민들의 가구들을 재구성해 놓았습니다. 공연장에는 볼링장과 무대를 재구성해 놨고요. 드 비어스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는 모래 속에서 바로 귀중한 돌을 찾을 수 있었던 다이아몬드 광산을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 콜만스코프의 주민들은 박물관 직원들과 벌레들, 독사들입니다. 이 마을의 전성기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이 버려진 마을을 구경하고 경치 좋은 이곳의 사진을 찍기 위해 옵니다. 투어는 오전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는 모래폭풍이 너무 강하고 위험하거든요. 지금은 허름한 건물들의 절반 혹은 전체가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사막은 아마도 이 마을을 영원히 없애버릴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다이아몬드는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트 스타우치는 다이아몬드로 얻은 재산을 독일과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했었는데요. 대공황은 그를 봐주지 않았고 그는 대부분의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낙담하겠지만 스타우치는 그러지 않았죠. 그는 천문학과 물리학에 빠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국 농부로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1938년 건강상의 이유로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했고 거기서 브레슬라우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현재는 폴란드의 도시 브로츠와프가 된 곳이죠. 그는 남은 인생을 학생으로 보냈고 다시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이아몬드를 혼자 차지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부유했지만 버려진 다른 도시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다이아몬드 찾으려고 모래를 휘저으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